오늘 일본 야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크보 경기들은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일본 야구가 좀 중요할 것 같죠? 예, 일본 야구 금요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하고 주니치 맞대결입니다. 요미우리는 최근에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빠따가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이제 뭐 핵심 타자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야수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빠져도. 이즈구치, 에르난데스, 요시카와 나오키, 케비지, 최근에 데려온 리차드, 카이, 어제 3안타까운 마치다. 전체적인 야수 구성은 괜찮은데 뭔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좀 아쉽다는 점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원정 6연전 동안 1승 5패로 좀 좋지가 않았어요. 히로시마 야쿠 가가지고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근데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팀이 리드만 잡으면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거. 그리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경기당 득점이 2.6점, 홈에서는 3.5점으로 홈 원정 차이가 조금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할 만한 것 같습니다. 주니치 최근에 이제 야쿠르트 꿀을 좀 빨았죠. 주니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호소카와가 이탈을 하면서 똑같아요. 양팀 다. 오카모토, 호소카와 스타일도 비슷하죠. 장타 칠 수 있고 시즌 초반에 둘 다 엄청난 페이스를 달렸었고 호소카와는 좀 빨리 꺼지긴 했는데 아무튼 중심들이 좀 빠지다 보니 빠따감이 좀 그렇다. 근데 야쿠르트 꿀을 좀 빨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야쿠르트 경기 직전까지는 타격감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경기당 뭐 한 점, 두 점, 빵점, 빵점, 빵점 막 이렇게 냈다. 주니치도 올 시즌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홈에서는 경기당 2.5점, 원정에서는 1.5점. 홈에서는 11승 7패, 원정에서는 5승 11패로 홈원정 차이가 좀 심하다는 부분에서 어제 경기 두 경기 이긴 건 약간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야쿠르트였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은 좀 기분이 좀 나쁜 것은 배당이에요, 배당. 그죠? 이거저거 다 알겠는데 배당 꼬라지가 이게 맞는 건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죠? 이것은 조금 좀 석이 좀 나간다. 아카오시 유지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 나름 4옵션 정도로는 꽤 괜찮은 선수고 작년에도 3점대로 좋았고 3.16으로 뭐 3점대가 잘한 건 아니지만 NPB에서 4옵션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선수가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제구도 좀 안정돼 있고 볼빨도 나름대로 좀 괜찮고 올해는 2.3을 찍고 있어요. 좋아. 알아. 잘하는 거. 오케이. 근데 요즘에 빠따 못 치고 있는 요미우리한테 1.39는 진짜 조금 좀 석이 좀 나가긴 합니다. 요즘 배당을 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카오시 유지 작년에도 잘했고 올해 뭐 출발도 괜찮고요. 뭐 주니치 상대전도 또 크게 흠잡을 거 없고 더더군다나 원정 주니치라고 하면은 아카오시 유지 충분히 뭐 잘 던져줄 것 같기는 합니다. 카네마루 유네토 이 선수는 신인 선수예요. 신인 선수고 2군에서 많이 안 던졌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2군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진짜 탑티어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2군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 안 올립니다. 그래서 진짜 탑티어 유망주들도 첫 시즌에 그냥 안 올라오는 케이스도 많아.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하니 이 선수는 올해 데뷔한 선수인데 2군에서 4경기를 뛰고 바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 될 때부터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원래 일본은 이렇게까지 빨리 안 올리거든. 근데 4경기하고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구속도 150 넘게 나오는 선수고 볼삼비 안정돼 있고 첫 번째 등판이 요코하마전이었거든요. 이때 6이닝 2실점 5피안타 삼진 8개 뽑았어요. 이볼렛 최근에 요코하마 빠따가 조금 안 좋았던 구간에 좀 만난 거는 맞는데 앤서니 K랑 맞대결해가지고 2대1로 졌습니다. 주니치가.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기대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 야구에서 데뷔한 신인 선수를 2군에서 4경기 던지게 하고 올렸다. 그만큼 기대를 하는 거고 드래프트 때 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만 걸리는 거는 오늘은 뭐 첫 번째 원정 경기라는 점 그죠?
첫 번째 원정 경기 도쿄돔에서의 원정 경기라는 점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왁구는 잘 던져 줄 만한 왁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 같아요 저는. 예. 근데 한 경기 던진 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코하마는 6이닝 동안 삼진도 8개 뽑아낸 걸 보면 분명히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최근에 요미우리 뻗다가 많이 공략할 만한 선수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우리 배당이 좀 너무 아쉽다. 요미우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배당이 너무 아쉽다. 요미승의 주니치 풀 1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야구 대 요코. 메이저리그에 콜로라도가 있다고 하면 이 NPB에는 야쿠르트가 있죠. 홈구장이 타자구장이라는 점도 똑같네요. 극단적인. 야쿠르트도 참 답이 없습니다. 한 번씩 그래도 홈에서 한 번씩 좀 이기기는 해요. 홈이 이제 좀 변수 덩어리잖아. 이것도 콜로라도랑 똑같아. 콜로라도는 원정에서 맨날 수입당하거든. 근데 홈에서는 뭐 간신히 가뭄에 콩나도 한 번씩 이긴단 말이야. 예. 일단 최근 10경기에서 3승을 거뒀고 3승 7패를 거뒀고 이 3승 중에 2승이 홈에서의 경기였습니다. 또 홈에서는 한 번씩 이기긴 해요. 예, 그냥 딱 그 정도. 요코하마는 최근에 이제 야수진들 복귀해서 이제 타격감을 조금 올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빠따의 기대치는 좀 높아져 있긴 합니다. 최근에 좀 만난 상대 선발들이 좀 빡세기도 했고.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득점이 2.1점인데 여기에서도 6승 1무 3패예요. 불펜진이 좋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 부분들. 모리아라에서 이리에로 마무리를 바꿨는데 이 이리에가 현재 MPB에서 그냥 탑티어 마무리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이 좋아. 볼 구위가 작살나. 그래서 요코하마의 어떤 이 안 좋은 불펜 그런 것들을 좀 지어주고 있고 용투들이 여기는 선발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용투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좀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여기는 요코하마는 빠따가 지금 정상 궤도가 아닌데도 잘 이기고 있으니 빠따가 올라와 좀 무섭겠죠. 야마노 타이치 올 시즌 4경기 등판을 했고요. 이 선수 원래 이제 홈에서 안 던지게 하는 선수인데 야쿠가 지금 선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던지게 하는데 올해 4번 다 홈에서 등판을 했어요. 근데 홈에서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작년에 진짜 끔찍했거든요. 이 친구 홈에서 등판할 때마다. 근데 올 시즌 4경기 등판해서 1승, ERE는 3.68은 좀 쏘쏘하다. 근데 4경기에서 피홈런도 또 4방이야. 그래서 작년보다 나아진 거지. 아주 뭐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조금 그렇고요. 그래도 뭐 퀄스 언저리는 좀 찍어주고 있고 그리고 제일 잘 던진 경기가 요코하마전이었는데 요코하마전 6이닝 1실점 잘 던진 경기 한 번 있다. 근데 오늘 또 만나는 거라 갖고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역대 요코하마전은 더럽게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를 한번 좀 잘 던졌다. 야마노 타이치는 그래도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작년보다는 진구 성적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경기당 하나골로 피홈런 두드려 맞고 있고 요코하마가 지금 타격감이 온전하지 않아서 호투하면 호투를 당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좀 맞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바우어는 조금 뭐 잘 던진 경기 못 던진 경기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삼진을 잘 뽑아낸다는 거. 6경기 등판해서 2승 3패. 삼진은 거의 이닝당 하나꼴로 뽑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트레버 바우어 이 친구의 이제 가장 최대 장점은 슬라이더 커브란 말이야. 근데 그런 구종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MPB에서 헛스윙도 많이 뽑아내고 있고. 근데 아쉬운 부분은 커맨드가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피홈런이 좀 많아요. 일본 야구에서는 피홈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홈런 한 방에 경기가 갈리기 때문에 6경기 등판해서 피홈런이 4방이다. 근데 오늘 진구에서 등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야쿠르트도 진구의 변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홈런 같은 거 꽝꽝 쳐가지고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우어라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6경기에서 피홈런을 4방 맞고 있는데 진구 가서 던지니까 그런 점들은 좀 있겠다. 아무튼 최근 2경기, 3경기는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8이닝 1실점 그리고 완봉한 경기 8이닝 3실점. 약간의 리스크 정도는 좀 느껴진다. 오늘 크브 경기가 단체로 사망해가지고 여기 조금 이제 MPB도 몰리는 경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경기가 좀 몰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못 보겠다 나는. 음, 요코 보겠습니다. 승패는 요코. 요코의 언어바가 조금 좀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바우어가 홈런을 좀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은 한신 대 히로.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신은 최근에 좀 빠따가 좀 죽었어요. 그죠? 예, 빠따가 시즌 내내 지금 개막한 이후 계속 좋았는데 최근에 좀 빠따가 좀 약했다. 물론 이제 상대 선발들이 좀 강력한 선발들이긴 했습니다. 예, 듀플랜티어 그리고 사이키 듀플랜티어가 아니잖아. 얘네는 진해 선발이잖아. 안드레 잭슨하고 앤서니 케이 이렇게 만났었고 마츠바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1득점 1득점 빵득점. 근데 사실 뭐 한신도 워낙 타순이 좋기는 하고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뭐 빠따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예, 아무튼 세 경기에서 저번에 빠따가 좀 아쉽다. 빠따가 조금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히로시마는 지금 계속 좋아요, 그죠? 별로 흠잡을 게 없어 히로시마는. 빠다 잘 터지고 있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타일러 헌 이 친구 예, 불펜에서 나오는 그 친구랑 감독 빼고는 별로 그렇게 뭐 흠잡을 게 없다. 원정에서 조금 좀 빠따가 좀 죽는 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원정에서 꾸준하게 안타는 많이 생산하고 있고 원정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은 3승 7패 경기당 득점은 2.6점 팀 타율은 2할 오픈. 그러니까 팀 타율하고 득점은 은근히 좀 뽑긴 뽑아요. 예, 근데 좀 많이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예, 어제는 요미우리가 찬스를 계속 못 살리더니만은 코조노한테 말리런 맞고. 자, 오늘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가 나옵니다. 무라카미 쇼키는 두 경기 연속 완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리스크야, 그죠? 예, 원래 야구에 국룰이 있죠. 완봉한 다음 경기는 마탱이가 간다 이런 건데 두 경기 연속 완봉을 했으니 한번 이제 마테이가 한번 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슬쩍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가 기본적으로는 7일 롯데를 돌립니다. 7일 롯데를 돌리는데 완봉을 두 경기를 한 경기인데 마지막 경기가 5월 10일이야. 5월 16일이잖아. 5월 19 등판이거든요, 이거. 왜 롯데를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비해 보이나? 완봉을 두 경기 한 선수를 롯데를 줄이고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올 시즌 히로시마 만나가지고 홈에서 4이닝 5실점한 경기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무라카미 쇼키가 살짝 우려스럽기는 하다. 살짝 두 경기 완봉을 했고 롯데도 조금 당겨서 나오는 거고. 반대 선발은 마사토 모리시타 히로시마의 뭐 1옵션 선수인데 모리시타는 올해도 뭐 전체적으로 쏘쏘합니다. 예, 작년에도 뭐 잘 던졌던 선수고 뭐 젊은 선수고 라이징 스타고 다 좋아. 오케이 알겠는데 올해 일단 꽉 막는 경기가 없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일본 야구 특히 에이스들이 만났을 때는 일본 야구에서 정말 꽉 막아줘야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점이 2, 2, 3, 2, 2, 4, 2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좋아서 3승 3패였지. 작년에 빠따였으면 이거 1승도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농담 아니라. 작년 히로시마 빠따였으면. 그래서 이 마사토 모리시타도 뭐 올해도 뭐 쏘쏘하고 기본빵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에이스급 선수고 1옵션인 건 오케이 알겠는데 조금 아쉽긴 하다. 꽉 막는 경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들은 뭐 둘 다 좀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 나왔죠. 근데 저는 무라카미 쇼키의 리스크가 조금 좀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봤던 히로시마가 더 낫고. 히로시마 역배 보겠습니다. 역배 프렌 오바 1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왜 비가 내리고 있어 이렇게 벌써 왜 몰리고 있어 세이브 대우 여기 똥대똥 여기 선발들이 똥대똥이라 가지고 빠따 싸움이거든 형들 이거
세이브 소백 원정 가가지고 이제 로징 시리즈 했고,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빠따가 신시내티스러워졌어요. 그죠? 예, 빠따가 그래도 작년보다 기대치가 있는 건 오케이. 오케이. 뭐 와타나베라든지 네빈이라든지 작년보다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최근에 복귀한 이제 겐다 사랑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즌 초반에 조금 좀 그랬는데, 최근에 복귀한 겐다도 요즘 좋아요. 예, 그래서 빠따 기대치가 높아진 건 오케이인데, 기복이 너무 심해. 최근에 보면은 최근 10경기 보면 2득, 빵득, 빵득, 7득, 1득, 7득, 10득, 1, 3, 빵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하단 말이야. 신시내티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근데 어찌됐든 작년보다 빠따 기대치가 높은 건 팩트다. 예, 그리고 지금 MPB가 불펜 쪽에서 지금 사고 나는 경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불펜들이 꽤 단단한 편입니다. 세이브는 필승조 라인은. 오릭스 최근 10경기 3승 1무 6패 이렇게 좀 당하고 있고요. 예, 방망이가 좀 살짝 좀 꺼지긴 꺼졌어요. 그죠? 예, 빠따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돌아가긴 하는데, 예, 그래도 방망이가 조금 좀 꺼진 거는 팩트고, 불펜이 불안해요. 오릭스는. 예, 그런 점들이 리스크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오넴선에도 7빵, 7빵, 9대5로 한 경기 이겼고, 오늘 선발은 유타로 와타나베 대 에스피노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선발은 굉장히 꼬름한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바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아주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둘 다 뭐 빠따 기대치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하니까. 유타로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약간 좀 볼질러인데, 볼질을 조금 줄이면서 좀 잘 던질 수 있는 배경이 됐고, 작년에는 100이닝도 안 던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87이닝 동안 2점대 찍으면서 좀 기대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초반은 좀 왔다 갔다 좀 심해요. 예, 볼질도 좀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작년에 이 친구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나?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 하면은, 예, 올 시즌은 기복도 심하고, 예, 좀 믿을 수 없는 선발이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잘 던져주는 경기들은 뭐 컬스플도 찍어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안정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오리스 상대로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그래도 홈에서는 기본 빵은 좀 했다. 뭐 이 정도. 에스피노자도 작년에는 상당히 좀 잘했던 선발이죠. 근데 올해는 기대치가 진짜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 두 경기 보면 소뱅전 5이닝 3실점, 세이브전 4이닝 3실점. 이게 원정 경기였고, 에스피노자 하면은 원정 차이가 좀 커요. 홈 원정 차이가. 작년에 홈에서 2.18, 원정에서 3.06, 예, 올해는 원정에서 4.82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에스피노자는 확실히 작년에 시즌 초반에 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그런 간지가 전혀 나고 있지를 않다. 예, 그래도 올해 홈에서는 뭐 간간히 좀 잘 던져주는 경기들도 있습니다만, 원정 두 경기에서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졌다. 원정 두 경기 지바로 떼전 5.1이닝 2실점, 세이브전 4이닝 3실점. 불펜도 불안한 오릭스. 그래서 선발들은 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경기는. 예, 빠따는 최근 기준으로 좀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예, 세이브가 참 쳤다 안 쳤다, 이런 부분들이 좀 커가지고 좀 갈피를 좀 잡기는 어려운데, 예, 근데 역시나 이 경기도 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 배당이 왜 1.48일까? 제가 봤을 땐 고놈인데. 예. 물론 이제 작년에 던진 게 좀 에스피노자가 좀 느낌이 전반기에 확 있긴 했는데, 그래 봐야 에스피노자 작년에 2.63, 유타로 와타나베 작년에 2.67. 둘 다 사이좋게 올 시즌은 3점 중반대 후반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릭스가 원정에서 이 똥배를 받았을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예, 올해 상단 전적도 4승 2패로 세이브가 앞서 있고, 세이브가 빠따 갑자기 또 마태에 가가지고 확 죽어서 또 죽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이거는 뭐 저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에서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세이브 역풀 6.5가 조금 고민스럽네. 6.5가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예. 몰리고 있는 게 조금 좀 거슬리긴 하는데 저거. 국내 경기 취소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은 지바 롯데. 지바 롯데 니호넨 보겠습니다. 지바 롯데는 빠따가 여전히 답이 없는데 직전 경기 좀 한번 치면서 이겼어요. 그죠? 이나 하야카가 조금 경기 전부터 좀 털리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갔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이 2승이 딱 빠따가 터진 경기들이었거든요. 7점 났고 5점 났고. 이 경기가 후지 마사로 다카이사 하야카와. 나머지 경기들은 빠따를 앵간히 못 쳤고요.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득점 1.9점. 최근에 폴란코 안 나온 지 좀 됐고요. 오카이 히로미도 계속 경기 안 나옵니다, 지금. 지금 믿을 수 있는 양반은 소토가 좀 해줘야 되는 거, 그죠? 소토가 어제도 런을 하나 좀 까줬다, 뭐 그런 거. 얘네는 빠따를 누가 쳐야 되냐? 어제 후지하라가 2안타. 얘는 좀 치는 친구긴 해, 빠따 좀. 후지하라, 타카베 이런 애들이 조금 좀 기대치 있는 애들인데 빠따 칠 놈들이 너무 없다 지금. 폴란코, 오카 계속 안 나오긴 한다. 그러니까 뭐 지바로 때가 형들 타격감이 올라올 시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주축들이 나와야지 뭐, 그지? 주축들이 나와서 뭐 좀 쳐야 뭘 기대를 해보는데 어제 뭐 뜬금없이 한번 치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점수를 내려면 상대 투수가 좀 많이 흔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솔직하게. 얘네 우루크 100 이상 찍고 있는 애가 2명인가 밖에 없던데 내가 아까 확인해 봤거든요. 한번 봐줄까 지금? 오늘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지바로 때 어딨노? 지금 규정 타석에서 그 우루크 100 이상 치고 있는 타자 2명밖에 없어요. 푸지오카, 푸지하라, 소토 97, 폴란코 82, 타카베 71. 오카이로면은 규타도 못 채웠고요. 계속 경기 나왔다 안 나왔다. 타격감도 안 좋아 오카이로면서. 아무튼 폴란코 오카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 그 양반들이 타격감이 올라가야 지바로 때는 뭐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니오넴은 요즘 빠다 좋죠. 뭐 좋은 흐름에 있다. 니오넴은 7승 1무 2패. 최근에 팀 타율 10경기에서 2할 7푼, 팀 홈런 12방, 경기당 득점 4.5점. 다나카 하루야 대 야마자키 사치아가 붙습니다. 다나카 하루야는 작년에 데뷔한 선수고요. 작년에 4경기, 올해 4경기 이렇게 등판을 했고 전부 1점대를 찍고 있습니다. 04년생 아주 젊은 선수고요.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신인 선수인데 구위도 상당히 좋고 삼진도 잘 뽑아놓고 4시 반 전에 보내드릴게요. 오늘. 조금 급하신가요? 오늘 우치 경기가 있어가지고 4시 반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4경기에서 이닝당 삼진 하나 이상 뽑고 있어요. 일본 야구에서 이닝당 삼진 하나 뽑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3이닝 동안 26개 뽑고 있는데 근데 조금 좀 거슬리는 거는 지금 니오넴을 올해 벌써 2번이나 만났거든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7무 삼진 8개, 두 번째 만남에서는 5, 2 삼진 6개. 제가 일본은 그 특유의 오픈발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야구, 일본 투수들의 특징은 디셉션이 좋고 스플리터 그런 구종들이 좋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장점이 있어. 아무리 신빙이라고 하더라도 볼질만 안 하면 그래서 잘 던지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근데 2번, 3번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은 조금 좀 젖어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벌써 니오넴을 3번 만나고 작년에도 한 번 만났기 때문에 통산으로는 지금 4번째 만나는 겁니다. 근데 니오넴 전에 등판한 3경기에 전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소위 승효야, 승효. 근데 지금 타격감 올라가고 있는 니오넴 4번째 만남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 야마자키 사치아는 뭐 나름 팀의 2옵션 선수죠. 지바루 때 상대는 또 좋은 편이고 이 선수가 구위가 조금 약해가지고 피홈런이 좀 많은 선수거든요. 작년에도 피홈런도 좀 많았어. 근데 지바로 때도 최근 10경기 끌어보면 피홈런이 한 방도 없습니다. 이 조조마른이 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긴 하거든요. 지금 지바로 때 홈런 칠 양반이 많이는 없는데 어쨌든 소토가 어제 한번 쳤으니까 소토가 또 한번 좀 캐리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작년 시즌 초반에도 한 2주 정도 하드 캐리 해줬던 구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니오넴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다나카 이게 배당을 이 정도 받은 이유는 다나카 하루야가 니오넴전 등판했을 때 전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소위 승효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관계 니오넴을 자꾸 만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제일 거슬리고요. 야마자키 사치아는 뭐 런 안 맞으면 뭐 기본빵 할 수 있는 양반이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의 니포넴 승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얼른 하고 보내드릴게요. 4시 반 전에 보내드릴게요. 오늘 우치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보고 보내드리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서 이런 날은 보통은 제가 4시 반 전에 보내드린다. 테디온 저 추천 조합이나 여러분들 그 표가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라이브에 못 오시는 분들은 테디온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에나 보내주시면 된다. 유튜브 멤버십도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구매를 해주시면은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유튜브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라쿠 보겠습니다. 소뱅은 요즘 타격감이 좀 좋고 최근에 나름 자완 상대 좀 성적이 좀 좋았어요. 오늘 후지 마사루를 만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소프트뱅크가 작년에 자완에 굉장히 약한 팀이어가지고 시즌 중반부터 자완을 엄청 소뱅전에 냈거든요. 그때 이후로 자완을 약간 좀 극복을 해서 하드 트레이닝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지금은 이제 주전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양반들이 자완 상대 성적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소타니 정도 제외하고 타케오치 정도 제외하면은 타케오치야 뭐 원래 소뱅전에 아주 강한 선수고 소탄이 기대치가 있고 최근에 자원 상대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직전 경기 후지 마사루가 지금 이 친구가 소뱅전에 진짜 강한 선수거든요. 특히 원정에서. 근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직전 경기 지바롯데전에 7피안타 4실점 했거든요. 지바롯데 빠따 상대로. 이거 좀 심각한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역대 소뱅 원정에서는 5경기 등판해서 전부 노디 시전. 네. ERA는 0.77로 아주 좋았다. 뭐 이런 건데 이 상대 전적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후지 마사루는. 일단 올해도 소뱅 만나가 뭐 좋은 기억이 있고 시즌 초반에는 좋은 페이스를 달렸고 알겠는데 최근 2경기, 3경기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 친구가. 근데 아리아라 코에이도 사실은 좀 믿을 수는 없어요. 이 선수가 지금 삼진이 너무 안 뽑히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땅볼 투수기 때문에 삼진이 안 뽑히면은 기도 메타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닝당 삼진 하나 이상을 뽑으면 진짜 잘 뽑는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삼진이 46이닝 동안 19개. 너무 심하죠. 작년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199이닝 동안 153개. 작년하고 올해 지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죠? 아리아라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땅볼 투수가 삼진을 이렇게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잘 던지고 안 던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비빨이 결정해요. 그날에. 바비빨이. 실제로 최근에 아리아라가 좀 좋아지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피안타율이 많은 경기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피안타 10개, 8개, 5개, 6개, 7개. 피안타가 꾸준히 많은 편이긴 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얘도 좀 믿을 수는 없어. 최근에 좀 라프텐전에 뭐 잘 던진 경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바비빨에 많이 기여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 그리고 이 양반이 구위도 좀 약한 편의 선수라 가지고 런도 좀 많이 맞는 편이기도 하고. 선발은 둘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소뱅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소뱅이 최근에 자원 상대 성적도 좀 괜찮고 후지 마사루가 직전 경기 던지는 거 좀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저는 봤을 때 너무 배팅볼이었어. 너무. 이거는 소뱅 보겠습니다. 소뱅. 라쿠텐도 타격감은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오버도 한번 좀 고려해보고 싶은 경기 하는데 6.5라서 좀 빡세네. 5.5면은 충분히 좀 고려해볼 만한데 양팀 다 불펜도 좀 고만고만해가지고 5.5였으면 오버 바로 갈겼을 것 같은데 6.5라서 조금 좀 아쉽다. 그래도 뭐 오버 고려할 만한 경기 같아요. 후지마사로 직전 경기 던지는 게 너무 심각하긴 하더라. 자, 그래서 소뱅승의 오버 보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똥피하기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피하시길 바라겠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적중하시길 바라면서 녹화는 여기까지.